국민의힘 전 당대표에 대한 얘기가 되죠. 한동훈 대표의 복귀 시사. 네. 국민의힘에 미친 영향. 문제 주시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를 시사했죠. 책을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 번째, 확장에 도움된다. 중도층 긍정적인 게 1번, 두 번째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인해서 당내 파별이 우려된다. 이 부분은 참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유불리가 약간 좀 작용할 것 같은데.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네.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힐 수 있는 게임. 동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과연 전략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네. 방송에서. 네. 조금 좀 섣부른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선거를 뛰고 여러 일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 되는 게 본인의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한동훈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상황이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게 운이 좋다는 게 뭐냐면 나의 캐릭터와 나의 능력이 그 시대랑 딱 맞아야 돼. 근데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의 생각 말고 그냥 국민의 힘만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저번에 이른바 사직을 하고 사의 표명을 하고 나갔을 때 상황 책임지고 나왔을 때 상황에 대해서 아직 흔쾌히 돌아왔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 같고 또 하나는 약간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등장을 하셨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시켜서 했고 전당대회도 거의 뭐 쉬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서 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그 국면에서 한 번 정도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본인이 2달을 성찰의 시간으로 갖는 거잖아요. 짧지 않을까요? 시간이 뭐 넉넉하다. 문제 푸셨나요? 저는 풀었습니다. 네, 저도 풀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윤상현 의원도 상당히 좀 반대한다라는 듯한 SNS 글을 올리기도 했죠. 뭐 지금 나서면 당의 혼란만 가속된다 이렇게 돼버리기도 하고 또 기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안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대권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면 뭐 차라리 외국을 가버린 게 낫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명백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아니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그땐 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넘어가 버리는데 그때 나오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근데 조금 전에 지금부터 좀 몸풀기 웜업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이 그나마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보면 뭐 여러 후보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김문수, 그 다음에 홍준표, 그다음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대표되는 네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홍준표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도 확장성이 좀 제한된다 이렇게 보는 평가가 되고 있고 오세훈과 한동훈이 그나마 비슷한 색깔로서 중도 확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경쟁을 해야 될 것은 오세훈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의 어느 정도 그 격차를 너무 벌어지고 지금 약간 비활성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나오고 있죠.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때문에 더 낮춰지면 나중에 따라가기 너무 어렵다. 아마 그런 판단이 들어서 나오는 건데 잘 준비해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책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는 폭발력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사그라들 것인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대전 화이팅 2
미래를 본다면 지금이 맞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고 엘라이나 분은 억지 정치인이 돼버린 것 같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인 것 저는 같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일단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것은 당내 당원들의 평가가 더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당원들이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셨던 분들,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63%의 정말 대단했죠. 높은 득표를 했거든요. 거의 여론과 당원 내에서의 당원 투표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제가 볼 때 지난 개헌 비상개헌 전국을 지나면서 조금 실망하신 당원들도 꽤 있다라고 제가 듣고는 있어서 당내에서의 평가를 극복하는 문제가 조금 더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일단 뭐 등판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처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당 내에서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희가 이제 설날 설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김문수 장관이 좀 두각을 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의외로 오세훈 시장 되게 잘 나왔는데 유승민 전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의외로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이나 이제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길 사람을 갈 거예요. 김기웅이냐, 한동훈이냐, 설수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우리 편이라는 그 정서가 있어서 그게 우선 깃발을 먼저 들고 지금 앞서가는 사람한테 좀 호의적이다.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이 잘 나오는 건 이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일정 부분 투사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수 진영이 각자가 뭉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로 보면 거의 민주당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여러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근데 오히려 그 대선 후보 조사 들어가면 형편은 없어요. 지금 약간 격차가 좀 붙었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왜 그럴까 보면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이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를 엄청 싫어해요. 이재명 대표보다 더 싫어하더라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과 또 한동훈 대표는 색깔이 비슷하면서 서로 또 견제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가서 항상 보수 채널 가서 얘기하면 저는 이제 평론가 중에서 이준석 의원하고 뭐 서정욱 변호사도 저는 언급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엄청 둘 다 싫어해.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이렇게 다 4분 오열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한 덩어리가 돼도 저는 어렵다고 봐요. 대선 자체가 이번 대선은 쉽지 않다. 근데 지금 보수 진영을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를 떠나서 합쳐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당내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지만 저는 서로의 좀 이렇게 룰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왜냐면 잘못하면 어차피 후보는 한 명이에요. 맞아요. 한 명이 되고 나면 그 사람 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쟤는 우리가 꼴보기가 싫어. 그냥 뭐 이재명 대표한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투표 안 할래.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보수 진영이 똘똘 제가 뭉치자는 것은 강성 지지층이 자기들끼리 뭉치자 이게 아니라 그럼요. 정말 저는 이준석부터 김문수까지 이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여도 솔직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러한 점에서는 조금 보수 진영에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결과 한번 봐볼까요? 중도층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게 10대가 100%고 대체로 봤을 때는 당내 파별 우려가 좀 크다. 보면 20대하고 50대가 70%가 넘고요. 나머지는 한 50% 약간 넘는데. 성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성별은 남성분들이 봤을 때 당내 파별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4대6 정도 나오겠네요. 대체로. 종합 결과 네, 종합결. 제가 4대6을 했는데 당내 파별 우려가 크다.
오히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전당대회 나오냐 마느냐 할 때 이분이 도서관에서 책만 읽어도 아주 핫한 뉴스였는데 지금은 본인이 책을 쓴다고 하는데 그만큼 핫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부존재할 때 우리 설 변호사님 한 번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댓글창에 왜 우리 변호사님 안 나오냐 그렇게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진짜요? 네, 그리고 저보러 너무 웃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시던데? 아니 저는 이제 방송인이기 때문에 옆에 분을 배려하는 건데 여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부존재할 때 그 존재감이 빈자리가 커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아쉬움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막 힘들어. 근데 지금 잘 되고 있어.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 이거 뭐지 조금 뭐 약간 혼란스러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힘들어. 우리한테는 한동훈이 있었지. 그래 한동훈 나와. 이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조금은 계속 본인의 그런 게 소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서 차라리 저는 정치부 기자를 쭉 할 때 보면 유력한 대선 주자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가장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되게 급해.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치타한테 가장 중요한 무기가 속도가 아니라 기다림이다. 근데 그 말이 좋고 정치는 어떤 사람이 이기냐? 시간을 길게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한동훈 대표가 뭐 대변인 말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뭐 본인이 정치인의 길을 들어섰잖아요.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본인의 운명은 본인이 개척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등장을 하시고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저는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오히려 저는 그 대선 전국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의 경선이 더 흥미는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재밌는데 아프면 안 되지. 너무 상처가 크면 안 되고 하여튼 민주당은 이미 정리가 돼버렸어요. 민주당은 정리가 돼버렸고 아니 최근에 뭐 아까도 방송하고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여러 주자들이 예비 주자들 막 만나고 있잖아요. 통합 행보라고 한다. 근데 보통 우리가 통합 행보를 하는 것은 경선이 끝나고 경쟁이 끝나고 어떤 떨어진 낙천자들에 대해서 내가 경쟁에서 이겼지만 나랑 같이 하자 이게 통합 아닌가요? 근데 저기는 경쟁도 하기 전에 이미 통합을 앞세웠어요. 그러면 나를 추대해줘. 나에게 무조건 힘을 실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구도가 이상하다. 근데 다크호스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사법의 유령이라고. 전혀 저는 2심에서 유죄가 1심과 똑같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1%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니 저도 1%도 의심 안 하는데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김영이 어떤 공간을 없어요. 확보할 수 있을지. 공간이 제가 그 당에 있어봐서 알는데 공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